안녕하십니까, 종배마왕입니다. 네, 금일 시황 및 6월 11일 화요일 매매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도 장이 좋았습니다. 보시면 오늘 간밤에 다우 정시랑 정시가 다 좋았죠. 간밤에 다우 정시가 연일 계속 보면 다우가 1%, 나스닥이 1.66% 상승을 했습니다. 유럽 증시도 독일, 프랑스 이쪽에도 다 증시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 항생하고 상해 종합 증시가 열리지 않았죠. 열리지 않았다 보니까 오늘 반영이 돼서 오늘 또 좋았습니다. 상해 증시도. 일단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종합 보면, 자, 상해 증시는 일단 이렇게 올랐다가 여기서 지금 지지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그 다우나 나스닥이 반등을 하다 보니까 일단 이쪽에도 중국 증시에도 좀 순풍이 좀 흘러서 양봉을 이렇게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듯 하다가 오늘 반등해서 올려주고 있습니다. 일단 다우 증시를 한번 보면 일단 이렇게 눌림목을 줬다가 강하게 이렇게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위쪽에 고점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상승 여력은 크게 많이 남아있지는 않은 듯 합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일단 이렇게 눌림목 줬다가 연속해서 계속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언제까지 상승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금리 인하라는 그런 중요한 이슈가 있고 좀 호재 뉴스가 있고 멕시코와의 관세도 타협이 무기한 연기가 됐기 때문에 일단 호재 뉴스가 나와서 일단 반등은 하고 있지만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아직 여력은 아직 리스크는 아직 충분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코스닥이 다우가 증시가 강하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오늘 갭 상승을 해서 1.64% 이렇게 올라서 이렇게 다시 내려와서 전일 저점까지 거의 다 와서 다시 반등을 해서 이렇게 마지막에는 이렇게 올려서 끝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는 코스피의 경우는 이렇게 비슷한 차트입니다. 갭으로 1.73% 올랐다가 이렇게 내렸다가 다시 이렇게 시간이 보면 상해 증시가 열리는 시간에 거의 맞춰서 이렇게 반등을 해서 다시 올립니다. 상해 증시가 좋으니까 반등해서 이렇게 올려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올려서 끝냈습니다. 일봉수량으로 한번 보면 일단 5일선에 타서 이 5일선까지 거의 밀었다가 다시 이렇게 반등을 해서 종가가 이렇게 잘 끝났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1.31% 이렇게 올랐고, 일단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일단 수급이 중요한데 오늘 같은 경우 선물 현물에서 일단 외국인들이 이렇게 잘 많이 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에서도 방을 해주고 있고, 좀 아이러니한 거는 일단 보면 코스닥의 경우에는 외국인하고 기관에서 동시에 지금 팔고 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개인만 지금 사고 있어서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요즘은 보면 하루는 코스닥이 좋았다가 하루는 코스피가 좋았다가 이렇게 지그재그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여기 외국인들이 어디에 외국인과 기관들이 어디에 배팅을 했는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증시를 봤을 때 안심하고 이렇게 있을 자리는 아닌 걸로 일단 보여집니다. 네, 지수는 이렇게 잘 끝났고, 일단 거래대금 상위에 한번 보면 오늘 지수가 코스피가 좋고 해외 외인 선물에서 많이 매수를 하다 보니까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계속 빼고 있다가 오늘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자, 일봉상으로 봤을 때 매물대를 지난주에 통과했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저점을 지금 지지하고 여기서 계속 이렇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상승 여력은 충분히 남아 있는 듯하고, 지금 삼성에서 화웨이를 넘어서 5G 관련돼서
일단 좋은 기술과 장비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해를 넘어설 수 있을 것이다. 뭐 그런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일단 제가 뭐 누누이 강조하지만 주가를 평가를 할 때 내가 이 가격이 비싼지 산지 평가하지 마라. 그 평가는 누가 하느냐? 여기 주포인 외국인들과 기관에서 해줍니다. 일단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거는 외국인들이 120만 주, 기관에서 110만 주를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보면 주가를 외국인들이나 기관에서 사다고 느끼는 듯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올려주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를 한번 보면 동일하게 제가 이 저점에서 지지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지하면서 이렇게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 외국인하고 기관에서 양매수를 했네요. 오래간만에 외국인이 14만 주, 기관에서 26만 주를 매수하면서 강한 상승을 했습니다. 일단 자리는 좋고 저점을 다짓는 듯한 느낌입니다. 일단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고 얼마나까지 올라갈 수 있을라나요? 일단 본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상승 여력은 많이 남아 있는 듯합니다. 일단 짧게는 뭐 한 5%, 한 10%, 일단 절반 정도, 한 10% 정도 상승 여력은 있는 듯합니다. 자리는 봤을 때는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는 자리가 좋은 듯합니다. 그리고 오늘 신규 상장주 카스텔 바작, 이름도 카스텔. 신규 상장주가 오늘 첫 거래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강하게 5분 만에 밑에 마이너스 12.8%에서 보합까지 올렸는 모양입니다. 강하게 상승을 해서 이렇게 장대 양봉을 그려서 올렸습니다. 일단 수급은 뭐 여느 종목과 마찬가지로 상장 첫날이기 때문에 외국인하고 기관에서 엄청나게 매도를 했습니다. 일단 자리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듯 합니다. 분봉상으로 봤을 때는 밑에 저점에서 일단 지지를 해서 잘 끝난 거 보니까 일단 내일 또 한 번 더 상승 여력은 남아있는 듯 합니다. 내일 같은 경우에도 한번 올려주면 이런 것 같은 경우에 뭐 어떤 그게 있어서 매매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짧게 본다면 상승 여력은 남아있는 듯 합니다. 한 7, 8% 정도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남아있는 듯 합니다. 그리고 오늘 백광소재가 상한가 전일 갔었죠. 백광소재가 한번 보면 이 같은 날은 이거 같은 종목은 오늘 무조건 아침에 5분 내로 이렇게 파는 자리였는데 5분이나 10분 내에 이런 자리나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파는 자리인데 대응을 잘 해야 되는데 일단 전일 상한가 같고 갭으로 띄워서 이걸 먹으려고 세력들이 올린 거죠. 그래서 일단 올려서 음봉이 나오면 안 좋습니다. 양봉이 나야지만 그 다음날 또 상승 여력이 있는데 이것처럼 일봉상으로 음봉을 내버리면 주가 상승 여력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오늘은 세력이 거의 다 팔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일단 마지막 시초가도 깨고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만약에 한 번 더 가려면 시초가에 반등을 해서 위로 올려놓으면 그 다음날 상승 여력이 있는데 일단 이렇게 끝났다라는 거는 내일 같은 게 빠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일단 지금도 보면 시간에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듯 합니다. 만약에 물리신 분이 있다면 조금 반등하면 나오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만약 반등한다면 한 3670원까지는 반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여기서 깨고 전일 상한가 자리 이걸 깨고 내려가면 이렇게 쏟아질 수가 있죠. 중요한 자리니까 거기 잘 대응을 해야 할 듯 합니다. 백광소재. 그리고 현대바이오가 뜬금없이 상승을 했다가 현대바이오 같은 뜬금없이 상승을 했다가 이렇게 보통 보면 요 자리나 요 자리 정도에 진입을 해서 이렇게 한 봉을 이렇게 먹고 나오는 자리인데
이렇게 후단 매매를 하게 되면 잘못하면 크게 물릴 수가 있죠. 이거 꼭지에서부터 보면 내려오는 거는 얼마나 내려왔나요? 예, 한 7, 8%, 한 8% 정도 빠졌네요. 그래서 일단 자리는 일단 마지막에 밀어서 끝났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자리는 아닌 듯하고, 일단 매매를 한다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매매를 해야 되는데 밑에 후단 매매하면 잘못하면 이렇게 물릴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일단 수급이 외국인이 76,000주, 기관에서 8,800주를 팔았는데 일단 지금 시간에도 별로 안 좋은데, 일단 이렇게 연봉이 많이 거래량이 터져서 연봉이 이렇게 터질 때는 조금 안 좋은 자리인데, 일단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내일 같은 경우 빨리 팔고 나오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만약에 위로 한번 사준다면 좋겠지만, 위로 일단 일봉상으로는 양봉을 냈기 때문에 다행스러운데, 만약에 한번 이렇게 슈팅을 이런 식으로 한번 올려준다면 팔고 나오는 게 좋을 듯 합니다. 현대바이오 그렇고, 오늘 삼지전자가 오늘 좋았네요. 삼지전자. 이는 차트가 분봉상으로 보면 그렇게 나쁘지가 않죠. 이렇게 아침에 강하게 상승시켰다가 여기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작업을 하고 있고, 마지막에도 올렸다가 더 이상 빼지 않고 여기 매물대 있는 자리, 이 자리에서 이렇게 머물러 있다가 끝났기 때문에 추가 상승 이력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수급은 외국인이 13,000주, 기관에서 14,000주를 팔았는데, 일단 1분봉상으로 봤을 때는 자리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봉상에도 신고가를 돌파하는 패턴이고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뭐 소량을 좀 소폭 하락이네요. 하락인데 일단 분봉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쁜 자리가 아니다. 여기 만약에 있으면은 14,350원 이거를 깨면 안 되는데 요 자리는 꼭 지켜줘야 되겠죠. 이거 만약에 못 지켜준다 그러면 쏟아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손절 라인은 14,350원입니다. 만약에 이걸 안 깨고 이렇게 지지한다 그러면 반등해서 올려줄 자리는 있을 듯 합니다. 자, SAMT 일봉상으로 보면 신고가 돌파 패턴, 오늘 기관에서 27만 7천 주를 샀고 외국인이 4만 주를 팔았는데, 연일 계속 사고 있었는데 오늘이 외국이 4만 주 처음 팔았다 그죠. 분봉으로 보면 일단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뭐 추세를 무너뜨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자리는 아닌 듯 합니다. 기관에서 수급도 나쁘지 않고, 일단 지금 시간의 단일가는 조금 안 좋은데 일단 분봉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쁜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 만약 여기서 반등을 한번 해주면 팔고 나오면 좋을 듯 합니다. 지지하면 이 자리를 좀 지지해 줘야 되겠네요. 2,400원 정도 이 자리는 꼭 지지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못하면 추가 또 하락이 있으니까 그 자리는 꼭 지지를 해주는 게 좋을 듯 합니다. 한 4% 정도, 마이너스 4% 정도 여력이 있네요. 자, 그리고 오늘 나무기술이 오늘 좋았죠. 나무기술도 오늘 좋았는데, 오늘 외국인이 24만 주 정도 샀고 기관에서는 2만 1000주를 팔았는데, 일단 마지막에 뺐다가 위에 마지막에 이렇게 올렸네요. 반등을 해서 분봉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나쁘지 않은 자리인데, 오늘 가격 산 사람들의 대부분이 지금 현재 수익권이기 때문에 자리는 안 좋다. 무조건 여기 자리에 오면 팔려고 하는 욕심이 강하죠. 참 시간의 단일가에서는 소폭 상승이나 보합 쪽에 있는데, 일단 저라면 종가에 팔고 나오는 자리인데, 이것도 신고가 돌파 패턴이고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은 저 같으면 팔고 나오는 자리인데, 일단 같이 찾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수익권이기 때문에 팔려고 하는 욕심이 강하다. 그래서 만약에 뭐 매수가가 높다든지 하면은 만약에 내일 아침에 위에 좀 올려준다든지 이렇게 빨리 손절을 하든지 빨리 팔고 나오는 게 대부분 수익권이기 때문에 위로 한번 뿌려줄 때 팔고 나오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자, 오늘 거래대금 상위는 이렇고요. 오늘 등락률 상위에는 보면 뭐 EID 상한가 같고 매직 마이크로 상한가 같고 남북기술도 좋았고 이래 좋았습니다. 자, 오늘 제일 좋은 제가 보고 있는 제일 좋은 종목은 오늘 탑 엔지니어링이 제일 좋았고요. 남북기술도 아까 봤다시피 좋았고 요즘 경협주가 다시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KH바텍, 뭐 옵트론텍, 아이텍 뭐 이렇게 좋습니다. 오늘 제일 좋은 건 탑 엔지니어링하고 캠트로닉스가 좋았습니다. 파워로직스도 오늘 좋았네요. 탑 엔지니어링. 일단 요걸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관리하고 있는 카페 주식 정보의 마왕 카페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서 보면 오늘 오전에 한 종목 오늘 오전에는 다산 네트웍스를 했습니다. 오늘 다산 네트웍스 오늘 아침에 보면 9시 13분에 관심을 가지고 400원에 매수하겠다고 비중은 50% 그런데 400원 밖에 400원 350원 그 정도밖에 안 왔죠. 밑에까지 아래에서 매수했으면은 좋았을 겁니다. 그리고 던질 준비하고 다 파란 거는 9시 42분에 팔았습니다. 오늘 5G가 다 좋았죠. 다산 네트웍스. 자, 13분에 요 자리네, 그죠? 요 자리에서 사서 요 자리에서 팔았죠. 요 자리에 550원에 다 팔았습니다. 저가가 종가가 500원. 저가가 300원까지 갔네요. 일단은 이렇게 해서 한 2% 정도 먹었을 텐데 좋았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오전에 매매를 요걸로 끝냈고 종배 종목은 오늘 탑 엔지니어링을 했습니다. 탑 엔지니어링. 자, 여기 보면 2시 22분에 탑 엔지니어링 관심입니다. 100원 아래에서 내려오면 매수하겠습니다 했는데 그까지 안 내려왔습니다. 자, 그래서 2시 40분에 300원부터 150원까지 매수합니다. 소량 매수합니다. 이렇게 해서 내려오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이런 경우에는 자기 비중의 한 30%만 일단 매수를 하는 게 좋죠. 그리고 나머지는 밑에 내려오면 잡으면 되고 올라가면 올라가서 그냥 가지고 산 비중만 팔고 밑에 내려오면 다 체결이 돼서 비중 100% 비중을 해서 팔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렇게 올려 잡으면 전량을 이렇게 하면 비중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혹시 밑으로 내려와 버리면 곤란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위에 매수된 물량만 해서 팔고 나오는 게 좋죠. 그래서 여기 인생은 폼님은 이렇게 수익을 받고 저도 이렇게 수익을 받습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이거 보세요. 저는 오전에 한 1시간, 오후에 1시간 정도 하니까 시간이 참 많아요. 매일 놀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이렇게 집중하다 보면 집중력도 떨어지고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일단 매매할 때는 오전에 1시간, 오후에 1시간 하면 되기 때문에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이렇게 산책도 하고 이렇게 하면 되죠. 계속 매매한다고 절대 수익 많이 나는 게 아닙니다. 매매를 많이 안 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스캘프로에서 가지고 안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빠지든 올라가든지 관계없어요. 일단 매매하는 시간에 들어가서 매매하면 되니까
굳이 뭐 스트레스도 받을 필요도 없고 편하고 그냥 팔고 나오면 되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이 종가의 매도를 다 완료를 했어요. 이렇게 탑 엔지니어링을 했기 때문에 자 우리는 500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일단 한번 보면 탑 엔지니어링 오늘 제가 보고 있는 종목 중에서는 대장이었습니다. 일단 자리를 한번 보면 이렇게 신고가 패턴 올라가는 패턴이었는데 자리는 좋습니다. 이렇게 좋았고 아까 2시 20분이었죠. 일단 이렇게 했는데 내려왔으면 좋겠는데 안 내려왔어요. 이렇게 해서 이 자리가 아니고 2시 20분이니까 자, 이 자리 정도 됐죠. 20분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왔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매수를 했는데 일단 우리는 700원에 팔았어요. 600원까지 갔다가 종가에는 이제 밀렸는데 충분히 수익을 2%까지 비중은 얼마 안 되지만 매수를 퍼센트지가 뭐 2%니까 만약 풀베팅해서 이렇게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풀베팅은 안 됐고 일부 비중만 매수가 됐기 때문에 그걸 해서 팔고 나오면 되니까 오늘 수급도 보면 외국인 20만 주 샀고 기관에서 17,000주를 팔았는데 나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주도주가 내일 또 주도주가 된다라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가에 팔고 나와야 편하다. 마지막에 올렸다 보니까 다 수익이잖아요. 여기 오늘 샀는 사람들 중에 다 수익이다 보니까 종가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시간의 단일가에도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물론 내일 아침에 이렇게 올라가서 상승할 수도 있어요. 하락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내일 다우 지수가 오늘 간밤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상승하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시간의 단일가에서 빠지더라도 내일 아침 또 갭으로 띄워서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굳이 내일 장까지 확률이 올라갈 확률이 50% 내려갈 확률이 50%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수익권인데 가지고 갈 필요 없다. 수익권이면 수익권이든 손실권이든 종가에 무조건 팔고 나오는 게 스트레스도 안 받고 좋습니다. 굳이 내가 가지고 있는 비중을 뭐 나눠서 할 필요 없이 한 종목에만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돈 따는 사람들은 여러 종목 하지 않습니다. 오전에 할 때도 내가 만약에 돈을 많이 가지고 물론 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길 수밖에 없는 게임이에요. 주식은 반등한다는 조건 하에 무조건 이렇게 돈 여기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중을 내려갈 때마다 계속해서 가중치로 매수를 하게 되면 수익이 돈 많은 사람이 당연히 많이 딸 수밖에 없죠. 이렇게 스트레스 안 받고 일단 네이버 주식 정배 마음 카페가 있고 만약에 이렇게 카톡에 같이 참여하고 싶으신 분은 여기 가입 인사 있죠. 가입 인사에다가 가입 인사 올리시고 거기에다 카톡 아이디 남기시면 제가 연락드려서 그리고 몇 가지 질문합니다. 투자금이 얼마인지, 경력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는지를 카톡으로 개인 1대1 대화를 통해서 물어보면 거기 답변해 주시면 여기 카톡에 같이 초대를 해서 2주 동안 무료로 같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참여하시기를 원하시면 여기 가입 인사 남기시고 같이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 자 오늘 이렇게 장이 오늘 같은 경우 우리가 통상적으로 코스닥 종목이 많으니까 일단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수가 이렇게 해서 5일선 타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이게 올라가는 게 여기서 다이렉트로 여기까지 올라갈지 안 그러면 중간에서 이 꺾일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갈지 안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내려와서 쌍바닥을 그릴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위험한 구간이 지금 6월 달이잖아요. 3, 4, 4, 5, 6이잖아요. 2, 4분기가 끝나는 시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6월 달에 끝나는 시점에 또 2, 4분기에서 7월 달뭐 한 중순 정도부터 해서는 또 실적이 나오는 시즌이기 때문에 일단 경기도 안 좋고 대외 여건도 안 좋기 때문에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기업들이 실적이 좋지 않으리라고 일단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지수는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물린 종목이 있다라면 이 같은 경우 이렇게 만약에 여기서 물리신 분도 있을 거고 여기서 물리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그게 있을 텐데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개인들이 투자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내가 비중이 만약에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지금 현재 현금이 50% 갖고 있다. 그러면 이런 것 같은 게 빠져나올 때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이렇게 저가를 깰 경우에는 깬다든지 지금 자리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좋은데 이렇게 계속 밀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50%나 안 그러면 30% 비중이 있는데 60%를 여기서 매수를 해서 그러면 뭐 조금만 반등하면 빠져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개인들은 보통 보면 풀베팅 해놨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빠져나오기가 올라올 때까지는 못 움직이는 손절을 안 하는 이상은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드는 거예요. 이게 자금 관리 같은 경우에도 내가 현금이 만약에 뭐 70%를 갖고 있다든지 그렇게 하면 크게 문제가 안 물리더라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풀베팅 했을 때는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오지 않으면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제 힘드는 거예요.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반등을 하잖아요. 보통 보면 우리가 여기서 물렸으면은 그나마 다행인데 보통 이렇게 꼭지에 물리는 경우가 참 많죠. 이렇게 신고가 돌파해서 가는 줄 알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하는데 이 같은 경우도 이렇게 빠지면 예를 들면 저가를 이렇게 깨고 내려가면 물론 이렇게 용기가 필요하지만 이렇게 내려와서 다시 반등해서 이렇게 5일선 일봉상의 5일선 반등해서 누른 목대 이렇게 매수를 하게 되면 이렇게 쉽게 바로 본전 나오면 빠져나올 수가 있는데 돈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보면 현금을 100% 해놨기 때문에 참 힘드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올라올 때 이렇게 비중을 조금씩 한꺼번에 다 줄이라는 건 아니고 그런 종목이 만약에 가지고 있는데 물렸다 그러면 조금씩 해서 현금화 시켜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뭐 하루아침에 다 팔으라는 건 아니고 지수가 이렇게 반등하는 날 반등하게 되면 내 종목이 이렇게 올라가는 날 그러면 내가 만약에 뭐 1,000만 원을 사놨다 그러면 뭐 10분할로 해서 뭐 안 그러면 20분할로 해서 5번에 나눠서 조금씩 이렇게 하면 이렇게 현금화 시켜 놓으면 나중에 이렇게 빠지게 되면 내가 나머지 50%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보고 다시 이렇게 비중을 실어서 다시 채워서 이렇게 단가를 낮춘 다음에 이렇게 쉽게 빠져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구간이 아닌가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면 이 전문가들이라든지 그건 아무나 알 수가 없지만 보통 보면 올라갈 때는 올라간다고 막 환호성을 부리잖아요. 또 내려갈 때는 끊임없이 내려갈 것처럼 막 뭐 현금화 시켜야 된다 막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지금 또 반등하고 나면 또 사람들이 계속 또 열광을 하는 거예요. 계속 올라갈 것처럼. 그런데 내 종목이 정말 수급이 좋고 신고가 돌파하는 패턴이다.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그런 종목이 아니고 우리 개인들이 보통 하는 거는 보면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물려도 걱정이 없어요. 이렇게 물리더라도 뭐 조금 있다가 밑에 내려오면 여기서 물 타서 이렇게 올라가면 팔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는 종목들은 이런 종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개인들이 참 모르고 있는 중에 자꾸 이렇게 많이 빠진 종목들 그런 종목을 자꾸 보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방송에도 보면 뭐 과대 낙폭주가 뭐 어떻게 됐네 뭐 그런 이야기 이런 거 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거하고 조금 전에 받는 거하고 뭐가 틀립니까? 이런 것들 하면 되게 힘들어요. 이 보면 시장이 소외주잖아요. 지수가 이렇게 올랐는데 얘 종목은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 빠지는 종목 하게 되면 힘드는 거예요. 시장의 주도주를 하게 되면 시장에 누구나 관심 있는 것, 거래량도 많이 터지고 수급도 좋고 이런 것들은 어디든지 물리더라도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거래량 또 15만 주, 물론 이 주가가 비싸긴 하지만 이런 종목을 하면 엄청나게 힘드는 거예요. 거래가 안 되는 종목들을 하게 되면.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시장의 주도주, 이 뭐 탑 엔지니어링이 됐더라든지 이런 종목을 하게 되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빠져나오더라도 문제가 없는데 이 시장의 소외주를 하게 되면 개인들이 참 힘들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하게 되면 좀 현금을 지금부터 해서 서서히 현금화를 시켜서 자기 만약에 풀베팅 돼 있다라면 조금씩 반등할 때마다 줄여서 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금을 한 50% 정도는 시간을 두고 확보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은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